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B반 권용찬입니다. 네,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6주차 총이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강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간고사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중간고사가 끝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민남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저희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죠. 먼저 인공치아 및 인공치의 배열, 먼저 인공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이제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공치아인데 제조사별로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규격에 다른 인공치아가 각 회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맞는 인공치아를 잘 선택해서 환자의 구강 내에 배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는 전치부 사진을 보셨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치부의 사진입니다.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각각 기능을 잘 살려 인공치를 배열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컬러, 규격,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인공체 사진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 넘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환자에 맞는 인공치아를 잘 선택해서 구강 내에 배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공치는 이렇게 재질도 다르고 각 회사별로 크기, 색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최적에 맞는 인공치를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총치에 배열을 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인공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공치를 잘 선택을 해서 배열을 다 끝낸 후 이제 치은을 형성해주고 위치상을 조각해줍니다. 각각의 기능을 잘 살려서 인공치를 배열을 해야겠죠. 다음은 인공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주면, 유지핀, 그리고 살면, 절단면과 교환면, 순면과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시트, 그리고 이제 설측 경계면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인공치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인공치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치의 재질은 이제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아가 있습니다. 도제 인공치아 같은 경우에는 내머무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습니다. 음식물 저작 효율이 높으나 이제 파절되기가 쉽고 교환면 조성 시 삭제가 어렵습니다.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해 착용감이 좋지 않고 위치상 레진과는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므로 앞간의 거리가 좁아서 유지 장치의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인공치아입니다. 레진 인공치아는 이제 자연감이 있고 내파절성이 우수합니다. 위치상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약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 길이를 조절이 용이하고 대합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그리고 금속 수복치아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인공치아입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에 의한 습속 침착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전치의 인공치 사진을 보셨고 지금은 구치의 인공치 사진입니다. 각 제조사별로 크기, 형태,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환자의 구강에 맞게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하여서 알맞은 인공치를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잘 선택한 인공치로 저렇게 의치를 만들어주죠. 다음은 인공치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의 형태는 크게 앞면의 형태, 그리고 성별, 성격, 연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면의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인공치의 전체의 형태는 치아 기능 중 발음, 절단 기능보다는 심미적인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윌리엄은 얼굴의 외형을 방형, 그리고 난형, 그리고 첨형으로 분류하고 삼각중절지의 순면의 외형이 얼굴의 형태의 역으로 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치의 자연감을 표현하는 차원성 개념을 창조하여 성별, 성격, 연령을 조합해서 인간과 의치의 조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즉 성별, 연령, 성격에서 나타나는 섬세함, 경건함 등의 성품을 인공치아 그리고 인공치 배열에 반영하여 의치가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안무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유전자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서양인과 동양인도 차이가 있겠죠. 다음은 구치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치의 형태에는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그리고 비해부학적 인공구치가 있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경사각이 30도 또는 33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두경사각은 자연치의 경사각과 유사합니다. 해부학적 인공구치 형태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부여하기 편리하고 저작 능력이 우수하며 교환면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교두가 높기 때문에 상하악치아의 교두 접촉에 의한 측방압이 발생하여 의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치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가학적으로 다양하게 변환시킨 교환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인 치아와 비해부학적인 치아의 중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교두경사각은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경사각은 0도가 되겠습니다.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형태는 중심의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각관계를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치부의 특성들을 잘 선택을 해서 인공구치를 선택을 해야겠죠. 다음은 인공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SAT라고 하는 기법인데 레진치 형상과 동일한 인공치 스티커를 가위로 잘 오려서 이제 구강 내에서 교합 기록을 체득할 때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나비치가 제공하는 이제 심미적 그리고 안무적 그리고 교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스티커로 된 인공치아로 이제 구강 내에서 체크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것 또한 아이디어겠죠? 먼저 쉐이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치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제조사별로 쉐이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색깔이 다른 인공치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밝은 인공치아부터 점점 어두운 인공치아까지 색깔의 다양한 인공치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드 가이드는 이제 인공치아의 크기,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제조사별로 다른 몰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컬러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규격 각각 다른 규격의 인공치아 사진들이 있고 옆에는 이제 코드 넘버 코드 넘버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치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치부의 선택 기준에서 색에 대한 선택 기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치의 색은 환자의 구강 주변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줍니다. 얼굴, 눈, 머리카락 등의 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 연령, 성별, 그리고 인종들도 역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피부색이 짙으면 인공치의 색도 역시 짙은 걸로 선택을 해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랑질의 마모, 제2상아질의 축적, 색소 침착 등으로 인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일치 환자의 인공치를 선택할 때 이제 흔하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이제 너무 밝은 치아들만 선택해주는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밝은 치아는 가능한 한 피해서 자연감을 얻을 수 있는 인공치아를 배열해야겠습니다. 전치의 크기는 다음은 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전치의 크기는 근원심폭과 치관의 길이로 나뉩니다. 환자의 얼굴 크기, 악관 거리, 입술의 길이, 구각간의 거리, 상순선, 하순선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무의 외형은 방형, 첨형, 난형, 그리고 기본형, 그리고 그의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절지의 순면의 형태와 앞모의 형태, 앞공의 형태는 서로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에 마모가 나타나므로 이제 절단 부위를 적절하게 삭제해주거나 접촉부를 넓게 해주어 자연감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공치 배열할 때 이제 색 그리고 형태 등 색, 형태, 크기 등을 잘 고려해서 인공치를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 기능 그리고 발음적 기능 등을 많이 신경 써야겠고, 다음은 구치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치의 인공치의 색은 그 전치부와 같게 해주거나 아니면 한 단계 어두운 걸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설폭경과 근엄식 폭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협설폭경은 인공구치 협설폭경은 자연치아보다 줄여줘야 이제 의치의 지지조직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근원식 폭경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 견치의 원심면으로부터 상악은 상악결절의 절연까지, 하악은 구윤기의 절연까지의 거리가 제1, 2소구치 및 제1, 2대구치가 배열이 될 수 있는 4구치의 총 근원심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치의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쪽 전치부만 배열이 된 모형도 있고, 이렇게 구치까지 완전히 배열이 된 인공치도 볼 수 있습니다. 전치부부터 구치부까지 각각 특성을 잘 살려 환자에게 맞는 인공치아를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내에 맞는 인공치아를 선택을 해줘야겠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여기까지 했죠. 이제 교합제를 올리고 교합기에 마운팅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실습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공치가 배열이 되는 실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합제 위에 이제 교합 체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인공치가 배열이 완료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는 심미적인 기능 그리고 발음적인 기능들을 신경을 써서 배열을 해주고,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미적인 기능, 발음적인 기능보다는 이제 저작 기능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도록 배열을 해줘야겠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완료가 되면은 치은을 형성해주고 의치상을 조각해줍니다. 그리고 나비치를 다시 치과로 보내서 환자가 내원한 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 시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적을 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지 의치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상악 6전치 그리고 하악 6전치를 배열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중선을 다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그런 기준선들은 인공치 배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합제 부위를 저렇게 파줍니다. 인공치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합제를 제거해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치의 치경 부위가 식립될 부분에 이제 교합제를 녹여서 이제 인공치가 식립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간 용융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연화를 시켜준 다음에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그때 인공치를 배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용융시켜서 이제 교합제가 녹아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점 역시 신경을 써가며 인공치를 배열해야겠습니다. 중절치는 이렇게 각 양 중절치의 근심 부위가 정중선에 맞게, 그리고 치경 부위가 약간 설측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중절치의 치경 부위는 약간 원심으로 기울어질 수 있게 그렇게 배열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유리판 같은 걸로 가상 평면을 설정해 주어서 이제 중절치의 절단 부분이 닿을 수 있게, 중절치는 닿아야 되니까, 가상 평면에 닿아야 되니까 그렇게 절단연이 위치할 수 있게 인공치를 배열해 줍니다.
인공 중절치의 배열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인접치인 측절치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측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경 부위가 약간 원심으로 경사질 수 있게 해주고, 중절치보다 더 이렇게 설측으로 경사질 수 있게, 치경 부위가 설측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측절치의 절단연은 이제 가상교환 평면에서 0.5mm 정도 이렇게 닿지 않게 뜨게 됩니다. 그건 역시 고려해서 교합 평면을 신경 써주면서 인공치를 배열해 줘야겠습니다. 견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첨도가 가상교환 평면에 닿아야겠죠. 그리고 약간 치경 부위가 원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치아 장축 방향과 거의 수직이 될 수 있게, 약간 원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약간 수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인공치를 식립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견치까지 이제 배열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반대쪽에 측절치를 배열을 해줍니다. 지금 하는 쪽 역시 이제 반대 치아와 같이 이제 각 치아마다의 조건들을 다 반영해주면서 인공치를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악 측절치 같은 경우에는 가상 교합 평면에서 이제 0.5mm에서 1mm 정도 이제 이개가 돼야겠죠. 상악 전체에서는 상악 중절치 그리고 상악 견치가 가상 교합 평면과 닿게 되겠습니다. 또
또 상악 전치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절치 그리고 측절치, 견치 전부 다 이제 치경 부위가 약간 원심으로 경사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엠브레이저 사이사이에도 이제 왁스가 들어가서 공간을 메워줄 수 있게 그렇게 연화를 시켜줍니다. 설정 역시 연화를 시켜줘서 치아 엠브레이저 사이에 왁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이제 상악 6전치 배열이 끝나고 다음은 이제 하악 전치 배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악 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 이제 교합제를 제거하여 줍니다. 하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치경 부위가 원심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제 식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단연이 가상교합 평면보다 한 1.5mm 정도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상악 전치로부터 이제 1.5mm 정도 떨어질 수 있게 설치기 위치할 수 있게 그렇게 인공치를 식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측절치 역시 절단연 부위는 가상교합 평면보다 1.5mm 상방에 위치하고 상악 절치보다는 역시 1.5mm 정도 설책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중절치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치경 부위가 중절치는 이렇게 수직 방향인데 측절치는 약간 원심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식립되고 있는 하악 견치 역시 치경부는 약간 원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경 부위가 원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치아는 이제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상악 견치, 그리고 하악에서는 중절치를 제외한 하악 측절치, 그리고 하악 견치, 이렇게 5개의 치아가 원심으로, 치경 부위가 원심으로 기울어진 치아가 되겠습니다. 네, 제 인공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뭐 인공 치아 선택부터, 치아를 선택하는 것부터 배열하는 것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좀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치아마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인공치를 배열해야겠다는 그런 느낀 점을 느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른 특징과 이제 주어져야 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정말 섬세하게 인공치를 배열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비반 친구들 모두 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기분 좋게 끝내고 다시 미남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주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